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하고 끝났죠? 제가 어저께는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좀 늦게 했잖아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그 업종 분석, 지수 분석은 안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라고요. 네, 저 죄송합니다. 자, 지수 이제 반등을 했어요. 지금 반등을 했는데 이제 뭐 3150에서 3200 사이 놓고 반등을 했고 장중 상황을 좀 보면요. 이제 고가에서 장 후반부에 이렇게 그 3200을 타진하는 타진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예, 타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면서 내려오는 모습, 네, 나온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3200을 돌파할 만한 그 밸류에이션, 어떤 모멘텀을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살짝 소폭 올렸다가 다시 좀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월요일날 아예 3200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도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네, 있는데 뭐 어떤 경우든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올렸다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뭐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다시 한번 이제 한 3180 정도 선, 네, 이 정도 선으로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업종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 역시, 네, 저는 이제 뭐 맨날 말씀드렸지만, 전 중장기 가치 투자자로서 뭐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메인 그 펀드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인 펀드들은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가치 투자로 가고 있고, 호흡이 좀 긴 편이에요. 근데 이제 소일거리로 네, 배당금 받은 거나 뭐 이런저런 뭐 많지 않은 자금으로는 심심하니까 또 데일리 트레이딩, 데일리까지는 아니에요. 한 스윙 정도 이제 하긴 하는데 어 제가 이렇게 좀 볼 때도 보면은요. 지금 최근에 업종별 순환 장세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지켜보시는 것도, 잘 분석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철강 쪽이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폭이 나오고 철강 쪽 조정폭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통신주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통신주가 살짝 조정할 때 금융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도체 관련돼서 움직이고, 제가 이 순서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업종별 순환이 좀 있거든요. 이제 조선주도 이제 조정받다가 또 다시 어 철광석이나 이런 쪽, 구리 이런 쪽이 또 원석 쪽이 좀 오르고 그러다 또 유통 쪽이 움직이고 뭐 이런 구조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전에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그것 중에 제가 여행, 유통, 호텔, 백화점 뭐 이런 쪽들, 대형마트 움직일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많이 움직였어요. 최근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사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보시면 이제 대형주입니다. 뭐 코스닥 이런 중소형주는 조금 해당 사항하고 거리가 멀어요. 예, 이 코스피, 특히 코스피 200에 있는 그 코스피 200이라는 게 대표 업종들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깨알 같은 광고 드리자면 주말에 알돈잡에서 좀 재밌는 경제 이야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릴 거고, 코스피 200이라는 게 업종별 대장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각 업종에서 좀 그 대표적인 기업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 대장주들이 있는 그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수랑 커플링 돼 갖고, 커플링이라는 거는 지수하고 같이 동조화돼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커플링 돼서 어떤 사이클, 네. 이 사이클이 돌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고 내려올 때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지수하고 강력하게 연결된 데일수록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코스피 200 업종들 중에 지금 뭐 단기적인 상승이 돼서 부담스럽다. 근데 조정이 오면 사고 싶다. 이런 애들 그냥 엑셀이나 이런 걸로 리스트 한번 해두시고 매일 보세요. 매일 보시다가 지수 조정기에 같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지수가 3154원 부근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다시 반등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타이밍을 잡잖아요. 그럼 그 부근에서 또 한번 이렇게 저가 매수라기보다 조정시 매수 이런 걸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팁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결국 3,200을 한번 건드리고 뭐 이렇게 하루 정도 안착을 하고 밀리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요. 현재로서 3,200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그렇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오늘 상승하게 된 계기가 외인들이 그래도 매수세를 많이 늘렸어요. 최근 들어서는 뭐 한 2조 2천억, 3천억 그 정도 선에서 뭐 많아 2조 5천억인데 2조 7천억까지 많이 늘렸어요. 매도 규모는 뭐 그렇게 많이 늘리긴 했는데 얘들이 뭐 거의 3조 이상도 하고 했던 것 비해서는 많이 늘리진 않았죠. 그래도 조금 규모는 늘어나긴 했어요. 오늘 거래량이 약간 늘어났으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외인들 거래량이요. 그래도 뭐 많이 늘리진 않고 오히려 매수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좀 매수를 임했는데 오늘 외인들 매수는 사실 큰 건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업급여 그 신청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경기 회복인 것 같다. 그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거냐. 뭐 금리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를 더 크게 볼 거냐, 아니면 경기 회복이라는 것을 더 크게 볼 거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이든 정부도 시장에 돈을 엄청 많이 뿌렸잖아요. 그 특히 연준에서 뭐 계속 매달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겁니다. 어디부터 오기 시작하냐면 원자재부터 와요. 경기 회복기에는 원자재 쪽, 건설 재료나 또 오일 같이 이런 것들, 유가, 그리고 뭐 기타 뭐 구리, 광석 같은 것도 그렇고 철근, 하여튼 원자재 쪽이 먼저 인플레이션이 오거든요. 건설 경기가 늘어나면은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 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요, 그 원자재 쪽이에요. 시멘트, 구리, 철강, 뭐 철강 이 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이미 있죠. 그다음 뭐가 가나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풀린다. 그러면 식품, 네, 유통 쪽에 관련 식품 쪽, 네, 식품 재료 쪽, 그다음에 뭐 고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쪽 거기도 움직이겠죠. 근데 의료 소재, 섬유 소재죠, 섬유. 그러니까 완성된 옷이라기보다는 섬유 쪽 이런 쪽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 이제 인플레이션이 먼저 생긴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생긴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라는 약간 소비자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생기지만 이 원자재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가격을 올리기 제일 좋은 그 기회거든요. 자,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 같이 이런 데들, 그리고 댓글로 문의하신 분 중에 어느 분이 이제 현대 BNG 스틸 같은 데 문의하셨는데, 자, 이런 철강 같은 데 관련된 이런 쪽도, 철강제 쪽, 여기가요, 사실 철강제는 산업에서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서 가격 인상하는 게요, 저항이 되게 높아요. 무슨 소리냐면 가격을 잘못 이렇게 올렸다가는 뭐 자동차, 뭐 조선도 그렇고 이런 데는 많이 쓰잖아요. 뭐 철강 조금 철판 한두 개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쓰기 때문에 얘가 단가를 올리면요, 여기는 구매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심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좀 개입을 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단합해서 올리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포스코 이런 쪽도 좋게 보는 겁니다. 현재 BNG 스틸 오늘 날라갔죠? 네.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딱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쪽이 그렇게 해서 좀 좋은 형상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 원자재, 그 다음에 경기가 개발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도 영향을 받지만 원자재를 받아서 하는 쪽들, 뭐 건설,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유통 쪽도 마찬가지겠고, 네, 식품 생산해서 보내는 이런 쪽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어느 쪽을 먼저 더 좋게 보느냐 이런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인 투심을 볼 때 미국에서 외인들은 주로 이제 미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경기 회복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기 회복 신호다라고 보다 보니까 뭐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회복하는 거에 대한 긍정이 더 높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왔고 미 증시가 좋았죠. 그 분위기를 갖고 우리나라도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금융투자도 오늘 순매수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연기금도 그랬고 투신도 그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에 대한 그 우려는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로 올라갔지만 다시 또 뭐 인플레이션 우려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제 뉴욕 그 미국 증시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 그런 작은 그 건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가 1,000원 1,150에서 이제 3,150에서 큰일 날 소리를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심히 사과드립니다. 3,150에서 3,200 사이에 박스권으로 움직일 소지가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3,200을 뚫고 이렇게 막 상승해 가는 거는 3분기 그 모멘텀이 3분기쯤에 나와야 갈 것 같아요. 3분기 쪽에, 그러니까 3분기 어닝 시즌 때, 그러니까 2분기 끝나고 3분기 어닝 시즌 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다. 뭔가 매출 구조나 영업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야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지나면서 연준이 테이퍼링이나 그러니까 뭐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이죠. 그런 거죠.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 조금씩 발언이 나올 텐데 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장이라는 거는 안 좋은 뉴스, 좋은 뉴스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에요. 항상 시장은요, 불확실성이 높으면요, 투자가 정말 어렵고 투심이 가라앉거든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 개인 같은 경우는 주로 매도만 하지만 대형 기관들은 공매도 같이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파생 쪽 선물 옵션도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장에 따라서 포지션 매매를 해갖고 자기들의 운영에 대해서는 손실이 안 나게 뭐 하락 베팅을 해서 하락 시에 수익을 더 내거나 아니면 하락 시에도 해치 전략을 통해서 손실을 줄이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방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투심은 가라앉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디로 베팅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베팅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투심이 가라앉아요. 자,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뭐죠? 계속 이리저리 울고먹고 있는 거 바로 테이퍼링이에요. 네, 긴축. 자, 긴축 문제인데 결국 이거는 한 번은 해결하고 갈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시장에 돈을 엄청 뿌려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시장에다 돈을 공급할 수는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테이퍼링은 올 수밖에 없는 필연 요소예요. 필연 요소면요, 결국은 빨리 맞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발언이 나오고 발언만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 되면서 현실화되고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조정은 와요. 왜냐면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조정은 오는데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벌어지고 안전자산이 이동하니까 채권이나 그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는 좀 조정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조정 시에 잘 갈 종목인데 이런 상황으로 조정된다? 근데 기업 실적은 뭐 중단기적으로 좋다? 그러면요, 불안할 때 원래 매수하라 그러잖아요. 매수할 수 있는 저렴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유 잉여 현금을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 현금 비중이 여전히 높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그런 기회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담이 너무 길었네요. 네, 아무튼 오늘 뭐 수급 상황은 외인하고 금융투자가 견인을 했는데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시장이 불안하니까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차익 실현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 좀 매도가 좀 나온 상태인데,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 간밤에 그런 건 때문에, 네, 그런 뉴욕에서 고용 상황이 좀 개선되는 것 같다, 이런 건 때문에 이제 들어왔고, 금융투자도 비슷한 포지셔닝으로 간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하게 지금 상방으로 열려 있다,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네, 3,200 정도에서 또 어느 정도 좀 부담감, 네, 매물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3,200 공략을 하긴 하겠지만 바로 이제 밀리거나 아니면 화요일날 밀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올라간다는 기대치보다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방어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외인들 뭐 일단 월요일날을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3,200 부근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버티느냐 밀리느냐 이건데 뭐 어쨌든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프로그램 오늘 뭐 매수가 어제 이게 어마무시했죠. 어제는 뭐 이거는
거래량 자체도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제가 좀 그런 날이었네요. 자, 어제가 아마 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저기 있었잖아요. 그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200,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건 사실 이벤트성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를 지우고 이제 요걸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매수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되어 있고 매도 규모 좀 늘었죠. 네, 매수는 비슷한데 매도 규모가 좀 늘었어요. 이거는 순매수 상태고 뭐 차익거래도 순매수, 네 약간 뭐 컨덴거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 요 지수가 좀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3200 부근에서 이제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월요일날 오늘 좀 많이 올랐다고 월요일날도 막 대형 종목도 말씀드린 겁니다.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차익물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하시는 형태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케미칼 오늘 외국계가 많이 샀어요. 외국계 많이 샀는데 중요한 거는 창구예요. JP 모건 스탠리, 뭐 CS, UBS인데 결국 얘네들이 뭐냐면요. 오늘 그 순매수 말고요. 예, 매수. 오늘 매도도 많이 했어요. 매도도 거의 안 했네요. 자, 매수를 많이 했어요. 네. 8만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 이때 음, 가격이 지금 낮은 상태에서 보시면 25만원 부근에서 많이 공매도가 나왔고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차라리 눌려서 얘들이 이거를 상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것도 보시면 24만 6천원 선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링이 많이 들어왔고 얘들도 알 거예요. 지금 이게 어제 SK증권에서 그 연구원 한 명이 이달미 연구원이 할인율 이상한 방식으로 할인율 적용하면서 말도 안 되는 레포트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건이랄까요? 할 수 있는 건덕지라는 좀 없어 보이는 말 말고 뭐라 그러죠? 할 수 있는 그 계기, 네, 계기를 마련해줬고 커버링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결국은 어저께 SK증권이 얘네들이 뭐 답은 아니지만 그 이달미 연구원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하자면 못해도 지금 27만 원에서는 얘가 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차근히 잡아가야 되는 건데 그 뜻이 뭐냐? 지금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주가 대비 지금 저평가 구간. 그러니까 27만 원까지는 한번 이제 올라가야 되는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생겨버린 거죠.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 카더라라는 게 나와서 뉴스가 탁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다가 뚝 떨어지죠. 어떤 재료가 있어갖고 뉴스로 올라갔던 애들 뉴스가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얘는 떨어진 상태에서 악성 뉴스가 나오고 그게 사실 큰 영향이 아니고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루 이렇게 하고 소화하고 반등된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매도 보면요. 뭐 투신 같은 경우에 좀 매도가 나왔거든요. 매도가 나왔는데 뭐 투신 매도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 뭐 거의 요즘 매수 안 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종목이 좀 눌린 상태가 되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하긴 요건 좀 지켜봐야 되긴 해요. 근데 우려됐던 기타 법인 쪽 뭐 크게 더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 예 그냥 확 줄어들었고 자 연기금이 어쨌든 많이 내려온 상태대에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매도를 늘리지 않고 이런 거 봐서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더 이상 뭐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금투도 그렇고 외인들은 뭐 확 줄였어요. 네 줄이고 이 양이 줄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앞에가 다 육자잖아요, 거의. 이게 뭐냐면, 적당한 상태에서 이제 숏커버링을 하자. 공매도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왜 공매도 쳐? 이거는 사실은 크게 폭발하지 않으면, 큰 의미 안 두셔도 돼요. 이게, 뭐, 일종의 대형 펀드를 운영을 할 때, 운영하는 여러 가지 로직이 있어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안전성, 그러니까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수학적 계산도 많이 하고 뭐 그래프로 편차 계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보시면 대량으로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포지션이 물론 이제 숏커버링도 많이 들어왔겠지만 매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수량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인들의 전략이 맞아서 올라가면 이익이 나지만 떨어지면 손실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대비해서 해칭으로 어느 정도는 무조건 공매도량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매수가 많을수록 공매도도 늘 수도 있어요. 네, 늘어날 수 있거든요. 보통 그 해칭 전략을 할 때
매수 규모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을 이제 공매도를 잡는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지금 뭐 이때 천 얼마인데 이거에 비해서 많네 이러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이 공매도가 어떻게 되느냐? 공매도는 이제 두 가지예요. 저게 계속 남아 있거나, 왜냐면 상환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계좌처럼 뭐죠? 신용위수나 이런 거는 얼마 만에 상환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수수료 좀 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수수료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얘네들 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공매도 해증을 하고 주식을 좀 샀는데 주식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 그냥 없는 셈 쳐도 되는 거예요. 수수료 조금 내고 조정폭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주가가 이제 대세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격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청산하면 돼요. 자기들 돌려주면 돼요. 주식 갖고 있는 주식으로 돌려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이라 보시면 안 돼요. 수량이거든요. 수량.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중 일부 줘도 돼요. 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주식으로 이제 돌려주면 돼요. 이거 없애면 되니까. 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죠. 왜냐면 좀 불안하니까, 자리가 불안하고, 이제 어제같이 낙폭이 이렇게 나오면서 중요 가격대가 깨면요, 단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단타도 보통 이런 거 낙폭이 과했던 종목에 대해서 뭐죠? 그 동시효과에서 매매를 하거나 시간에 거래를 한 다음에 다음날 반등하면은 파는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는데요. 낙폭이 좀 있었던 종목들은요, 특정 가격대를 깨고 내려오는 거는 어느 정도 선이든 반등이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큰 이슈, 뭐 횡령 배임이라던가 또는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악재가 큰 게 있어서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 아닌 이상, 한번 그죠?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요,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시효과나 시간외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다음날 시초가에서 반등하는 거 보고 파는 그런 매매법도 있어요.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편히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수급 상태부터 기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걸 공부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매매법으로 꽤 짭짤하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뭐 가끔 심심하면은 보다가 이거 괜찮냐고 동시효과나 이제 시간에서 매수하고 다음날 오전에 이제 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근데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급이 꼬여서 또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단이 아니라 그거는 폭포라 그래요. 폭포. 네. 그런 거 잘못 만나면 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소량으로 저처럼 그냥 노는 자금으로 이렇게 놀이하듯이 하시거나 그러면 좋아요. 자, 아무튼 뭐 얘기가 샜는데요. 지금 뭐 상태에서 매도 압박은 그래도 줄어들었고, 투신 거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신 매도가 이게 주가가 지금 뭐 고점이다, 좀 불안하다 이거보다는 그냥 일종의 25만 원을 살짝 돌파하면서 나온 자동 차익 실험물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설정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매수한 적이 별로 없어갖고 얘들도 매수량은 많진 않은데, 그런 거 자동 차익 실험물이나 아니면은 뭐 공매도 나올 수도 있죠. 공매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일시적으로 공매도 거는 건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양이 많진 않아요. 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이런 거래량 42,000 이런 거래량에서는 비중이 좀 있는데, 오늘 거래량 12만 넘게 간 상태에서 나온 거는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외인들의 수급이 일단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다 좋아요. 다 좋고, 이제 25만 원 위로도 올라섰고, 뭐 다 좋습니다. 공매도 모든 데이터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3200, 장초에 3200을 갔다가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 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조금 잘 이겨낼 필요는 있어요. 네. 얘는 이제 완전히 여기 25만 원하고 이제 26만 원 사이의 박스에서 한동안 이제 움직이면서 자리 잡아 가야 되는데, 결국 이번에 명확하게 나온 거는 27만 원 정도 선까지는 요 정도 선이죠. 올라갈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쯤까지.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저점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박스 안에서 어제 조금 더 밀렸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종가의 24만 2천 원 이게 깨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계속 왔고, 이때가 조금 이제 불안불안했죠. 그래도 잘 반등을 하면서 왔고, 근데 지금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전에 현재 패턴대로 해갖고 한 25만 7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살짝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조금 감안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에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이제 어쨌든 기술적인 거를 감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22평선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온 상태. 이평선들이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려온 상태고 22평선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이평선이 25만 5,100원에 있어요. 네, 25만 5,100원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25만 원 이쪽 위에 25만 5천 그 25만 6천 원이에요. 6천 원 이 부분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25만 5,100원. 현재 호가에서도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어쨌든 살짝 들어올린다 해서 공방이 있을 거예요. 이걸 뚫어내기만 하면은 어쨌든 여기 한 25만 7천 원까지는 올라갈 텐데 코스피가 이제 3,200을 건드리고 만약에 조정물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소폭 밀릴 수는 있어요. 밀려도 뭐 밀린다 그래도 얘가 25만 원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악성 레포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25만 원에서 버텨내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참 괜찮은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목표 주가라는 걸 보실 때,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목표 주가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 현재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냐, 아니면 지금 더 이상 더 이제 주가가 빠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같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제 박스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박스권을 찾아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든 종목들이 한국 증시는 특히 시장이 작고 작은 이슈에도 크게 움직이는 크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박스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처럼 묻어두면 무조건 간다. 그리고 대형 이슈가 터져서 막 대폭으로 막 간다. 물론 몇 개 종목은 있지만 이런 경우가 한국 증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코스닥 중소형주에서야 뭐 작전주 해갖고 퉁퉁 치고 올라가지만 대형주들은요 항상 박스를 형성한 다음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에너지를 했다가 움직이고 좀 무겁게 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박스가 형성되는 이유가 칼 자리에서 뭐 간단한 악재가 나왔는데 그 악재로 인해서 시장의 반응을 하면서 갑자기 갈자리에서 조금 밀리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거. 요즘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오늘은 코스피가 어느 나라 증시에 나쁜 거를 찾아서 조정받나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대외 영향도 좀 많고, 약간 증시 자체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외인들의 투자 전략에 의해서 한국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외인들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드문 케이스고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게 많기보다는 박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별명이 박스피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목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대형 종목들, 코스피 200은 특히 그래요. 이런 걸 잘 찾아 놓으시면 그 박스 안에서 매매하시는 것만 해도 1년에 이거 잘 하시면은 뭐 그것도 꽤 괜찮아요. 네. 아무튼 좀 말이 좀 샜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신 그런 한 주셨을 것 같아요. 한 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금요일날 속편히 마무리 하실 수 있어서 저 스스로도 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좀 마음이 놓이네요. 네. 그래서 기운 내시고요. 다음에 다음 주는 어쨌든 좋은 모습이 또 나오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이제 알돈잡에서 좀 몇 가지 또 경제 관련된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얘기들 그쪽 나눌 거고, 네,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저녁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